5시간 반도 못 자는데 저 혹시 치매 걸리는 걸까요? 최근 자주 깨어나는 밤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자꾸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지 겁이 나요. 이런 불안을 안고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 시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과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5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뇌졸중 발병 위험은 최대 30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1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 9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극단적 아침형 수면 주기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당겨지는 수면주기 전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패턴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자기 리듬에 맞는 생활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미라클 모닝, 즉 새벽 5시에 기상에 하루를 여는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도했다가 면역력 저하, 피로 누적, 기분장애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으며 특히 고령층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시간대를 억지로 흉내내면 오히려 건강이 무너집니다. 대신 나만의 조용한 시간대를 찾아서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가벼운 운동, 명상을 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나는 왜 5시간도 못 잘까? 시니어 수면 시간 진짜 중요한 기준. 최근 수면 때문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시간은 그냥 잤는데 요즘은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이 안 와요. 혹시 치매 전조 아닐까요? 이처럼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꾸 새벽에 깨서 걱정이 된다는 고민에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의 수면 주기와 체질을 무시한 채 미라클 모닝을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타고난 아침형과 저녁형 기질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 활동하려 하면 오히려 낮에 졸음과 피로로 일상 기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밤 11시쯤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이 유행일 때 따라 해봤는데 며칠 만에 두통에 입맛도 없어지고 병원까지 갔어요. 수면의 핵심은 시간보다 품질과 규칙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3가지 요소가 건강한 수면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연령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 잠이 깊고 자주 깨지 않는 수면의 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성.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이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깊이가 얕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은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시간 반 이하로 수면을 제한하는 경우 심장질환 비만 당뇨 치매 위험이 34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즘 수면 일지를 쓰며 생활 리듬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다 깨다 반복하는 밤이었는데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꾸준히 기록하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니까 신기하게도 한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전문의는 강조합니다. 정확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하게 내 몸에 맞는 시간대에 자고 있느냐입니다. 새벽 2시에 자는 습관, 뇌가 망가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수면 시계, 지금 늦었습니다. 요즘은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나요. 나름 푹 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게 혹시 치매 전조인가 싶기도 해요. 이처럼 나는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기분 저하 같은 증상을 겪는 경우 실제로는 깊은 잠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뇌가 회복되는 진짜 잠은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가 아니라 언제 잠들었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은 7시간 잔다고 하셨지만 새벽 2시 이후에 자는 습관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뇌와 신체의 회복을 담당하는 3단계 수면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뇌가 회복하는 깊은 잠은 반드시 밤 11시 이전에 잠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수면은 9120분 주기의 반복 구조로 이루어지며 그중 3단계 수면이라 불리는 깊은 잠은 단 10% 미만에 불과하고 수면의 초반,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만 나옵니다. 새벽 2시 이후에 잠들면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뇌가 회복할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을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 증가,
기억력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심화 및 우울감, 치매 발병률 34배 상승. 심지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이 아니라 평균 24.2시간이라 약간 느리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않으면 수면 시각이 점점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 2시, 3시, 4시로 수면 지각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커튼을 여는 행동, 그냥 습관이 아니라 우리 뇌에 지금이 아침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시니어 수면 건강관리법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5가지. 밤 11시 이전 취침 깊은 수면을 위한 황금 시간대 확보. 아침 8시 전 햇빛 쬐기 생체 시계 리셋, 수면 리듬 안정화. 매일 같은 시각 기상 수면 주기 회복의 핵심. 자기 전 스마트폰 금지 멜라토닌 분비 방해 요소 제거. 규칙적인 걷기 운동 신체 피로 유도 수면 질 향상. 처음엔 새벽에 자던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딱 2주만 아침 산책하고 밤 10시 반쯤 침대에 누우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아침에 머리도 맑고 속도 편하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 건강, 면역, 기억력, 감정 조절을 회복하는 재부팅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50대 이상 남성들 이건 불면입니다. 자다가 꼭 한두 번 깨요.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까지 또 1시간 넘게 뒤척이죠. 낮엔 멍하고 피곤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비단 이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잠드는 건 괜찮은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그 다음부턴 선잠만 자요. 하루가 피곤해 죽겠어요. 이처럼 자다 깨는 문제 많은 남성들이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분명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잠이 안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불면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면장애. 2. 자주 깨는 경우 중도각성. 3. 깬 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 재인면장애. 4. 아침에 너무 일찍 깨버리는 경우 조기각성. 특히 50대 중후반 남성은 중도각성과 재인면장애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잠드는 건 괜찮지만 새벽 23시에 깨고 난 후 다시 잠들지 못하는 문제로 일상 전체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이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닙니다. 왜 중년 남성에게 이런 불면이 찾아올까요? 의사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면의 질은 50대에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3040대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잦은 음주, 과도한 카페인 섭취,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패턴. 이러한 습관이 누적되면서 수면 호흡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코골이를 넘어서 잠자는 중 호흡이 불규칙하게 멈추거나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는 동안 숨이 막히면서 무의식 중에 깨게 됩니다. 본인은 이유를 모르고 그냥 깼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수면다원 검사 꼭 받아보세요. 이 검사를 통해 수면 호흡 장애를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그전엔 왜 이렇게 자다가 자꾸 깨는지 몰랐어요. 근데 검사하고 나니 숨이 막혀서 깬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은 양압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새벽에 안 깨니까 낮에도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이처럼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의 깊이, 호흡 상태, 뇌파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원인을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시니어 남성 수면 회복법. 불 끄는 시간 밤 8시부터 준비하세요. 해가 지면 조명을 어둡게 조정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취침해야 깊은 3단계 수면이 가능합니다.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세요. 아침 8시 전후로 빛을 보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어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건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기본입니다. 커피, 오후 2시 이후에는 끊기. 카페인은 6시간 이상 뇌에 남아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술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잠이 잘 오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단절시킵니다. 특히 새벽 각성을 증가시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양압기 치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을 안정화시키는 양압기 치료는 해외에선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공식적 치료법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도 공개적으로 사용을 밝히며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숙면은 인생 후반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인이니까 원래 잠이 적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고 더 회복력 있는 잠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단 1시간만 일찍 자고 집 안불빛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15분만 얼굴에 쬐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오늘 밤 당신의 뇌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코골이 수술보다 먼저 해야 할 것 50대 이후 남성 수면이 당신의 심장을 망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수면 무호흡증 의심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띵했는데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알았죠. 근데 요즘엔 낮에도 숨이 찰 때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면 클리닉을 권하셨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제가 기억은 못하거든요. 그냥 새벽에 두세 번씩 깨요. 이처럼 코골이나 중간에 자주 깨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수면 호흡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젖을 수술하면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술로 코골이 멈췄다고 증상만 없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목젖을 수술하면 코 고는 소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무호흡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년층은 구조적인 원인보다 호흡 조절 기능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양압기 치료가 표준 치료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젖 수술을 받고 소리가 줄었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몇 년 뒤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무호흡이 위험한 진짜 이유, 숨을 멈추는 밤마다 뇌가 깹니다. 수면 무호흡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도중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현상이 일회로 간주되며 심한 분들은 밤새 수백 번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마다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뇌는 긴급히 깨어나 몸을 깨웁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하면 심장과 혈관이 망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통풍,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질환들이 실제로 수면장애 병력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생활 습관은 술입니다. 특히 과거 3040대의 음주를 즐겼던 남성일수록 수면 호흡 장애가 잘 발생합니다. 술은 뇌 속 호흡 조절 중추에 독성 물질을 남기며 가랑비처럼 조금씩 뇌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전문의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은 백해무익입니다. 줄이기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끊어야 수면이 회복됩니다. 나는 수면장애일까? 스스로 확인해보는 방법. 요즘은 병원 방문 전 스마트워치로 수면 패턴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 동안 뒤척임 횟수,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 비율, 중간 각성 횟수, 심박수 및 산소 포화도. 이런 정보가 기초적인 자가 진단 도구로 활용됩니다.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보면 오히려 잠에서 완전히 깨게 되므로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자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못 자는 경우 하지불안증 후군을 의심하세요.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불안증 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하고 벽에 올리고 싶거나 주물러야만 잠이 오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다리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 속의 이상 신호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해 습관 탓으로 넘기기 쉬운데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 남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면 점검 체크리스트. 밤 11시 이전 취침, 새벽 46시 기상. 침실 내 스마트폰 금지. 음주는 완전 금지.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낮 동안 햇빛 30분 이상 노출. 수면 중 중간 각성 횟수 2회 이상이면 병원 상담. 코골이 수술보다 양압기 치료 우선 고려. 하지불안증 후군 증상 의심되면 신경과 진단 필요. 수면은 중년 이후 건강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짧아진다며 수면 문제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곧 심장과 뇌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뇌는 회복하고 혈관은 재생되며 기억력은 정리됩니다. 그런 회복을 방해하는 코골이와 무호흡을 방치하면 삶의 질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자기 전 스마트폰을 치우고 불을 조금 더 일찍 끄고 하루 15분 햇살을 쬐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수면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제는 정말 위험할까요? 70세 이상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진실. 최근 들어 밤만 되면 다리에 묘한 불편함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다리가 쑤시는 느낌이랄까. 그냥 가만히 두질 못하겠어요. 계속 다리를 문지르게 돼요.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전기가 흐르듯이 불편해서 깜짝깜짝 놀라요. 자다 깨는 일이 반복되니 피로가 누적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 하지불안 증후군 혹은 주기적 다리 떨림 증후군이라는 명확한 수면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뇌의 신경전달 이상이 원인입니다. 이 질환은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전달 물질 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의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주기적 다리 떨림 증후군은 자는 도중 다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움찔움찔 움직이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수면장애 전문 클리닉에서 진단이 필요하며 간단한 검사와 인터뷰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장 너무 괴롭다면 커피부터 멈춰보세요. 하지불안 증상이 심한 분들 중 많은 경우 카페인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커피를 찾고 밤에도 습관처럼 마시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하루 이틀 끊어선 변화가 없습니다. 최소 한 달은 완전히 중단해야 카페인 해독이 시작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성 음료는 하지불안과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 달 이상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 정말 먹어도 될까? 약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 많은 시니어 분들이 수면제를 두고 고민합니다. 치매 온다는데요. 술보다 낫죠? 한번 먹으면 계속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수면제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 크게 나누면 수면을 목적으로 개발된 약수면제과 원래는 다른 병에 쓰이다. 보조 수면 효과가 있는 약비수면제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이나 항우울제를 먹고 졸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그것도 비수면제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면제로 알려진 졸피뎀은 국내 수면제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효과를 자랑합니다. 위내시경 때 맞는 진정주사와 유사한 작용으로 단기간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반복 복용 시 정신적 갈망과 내성이 생기기 쉬워 장기 복용은 반드시 의사 지도하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멜라토닌, 항불안제, 졸피뎀 차이를 알아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층에서는 멜라토닌 성분의 약이나 콧물약 계열의 수면 보조제를 흔히 사용합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성격이 급하거나 불안이 큰 분들에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졸피뎀 계열은 처음 복용 시 기적 같다고 느낄 만큼 빠르게 작용하지만 34일 만에 내성이 생기고 복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28일 이상 처방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제 복용보다 먼저 체크할 3가지 생활 수칙. 카페인 알코올 최소 한 달 중단. 취침 3시간 전 조명 어둡게 조절. 저녁 시간 스마트폰 TV 사용 제한.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면 시간을 기록하고 각성 횟수나 깊은 수면 시간 등을 미리 파악해 의사에게 보여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병원 진료 시 매우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자다가 깬다, 잠이 안 온다 수면 문제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잠이 자꾸 깨서 병원에 갔더니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약도 먹었지만 결국 커피와 야식을 끊으니 훨씬 나아졌어요. 이처럼 많은 수면 문제는 약보다 생활 습관 조절이 우선입니다. 약은 생활 변화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면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잠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 건강과 정서 안정, 그리고 심혈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넘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수면을 되돌아보는 일, 그것이 당신 삶 전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면제 정말 먹어도 될까요? 71세 시니어가 직접 겪은 수면제의 진실. 필요한 날만 수면제를 드세요. 가능하면 안 먹는 날은 안 드셔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난 지금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건가? 이 약 없이 못 자는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느껴졌다고 말입니다. 약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을 돕는 약은 무려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는 멜라토닌 계열처럼 비교적 순한 약도 있고 졸피뎀처럼 강력한 작용을 가진 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약들을 환자의 상태나 수면, 위생 교육 없이 무작정 처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점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복용 시간과 수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야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 종류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 고르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센 약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불면증이 있다면 수면 클리닉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언은 단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방하는 의사의 책임과 전문성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졸피뎀만 먹다가 끊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차라리 처음부터 약한 약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몇 시간 자는지가 아니라 수면 기회를 얼마나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통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기회를 확보해야 뇌가 회복되고 면역력도 지켜집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수면 중이어야 깊은 수면이 나옵니다. 이 시간대는 성장 호르몬과 기억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므로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숙면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나는 왜 자도 피곤할까? 74세 시니어가 깨달은 수면 회복의 진짜 원인. 5시간은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나는 정말 잠복이 얕은가 봐. 하지만 전문의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수면의 핵심은 잠을 잔 시간보다 누워서 휴식한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충분한 침상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수면의 질이 살아납니다. 즉, 꼭 6시간 이상 완벽하게 잤다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침대에 누워 휴식하는 습관만으로도 수면 건강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난 5시간 자고도 멀쩡해야 해. 더 자는 건 게으른 거야. 이러한 자기 학대적인 수면 기준은 몸에 해가 될 뿐입니다. 죽으면 푹 잘 텐데라는 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생명을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죽는 대신 수년간 눕기만 하는 병환 상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고통받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좋은 잠 회복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면 커피와 술은 가장 먼저 끊어야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다닌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기상시간도 바꿔봤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저녁에 맥주 한 캔은 습관처럼 계속했죠. 전문의는 딱 잘라 말합니다. 커피와 술을 끊지 않고 수면장애 치료를 말하는 건 샤워기 틀어놓고 물을 아끼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커피는 섭취 후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각성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잠을 10시에 자고 싶다면 아침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카페인을 추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 졸릴 땐 커피 말고 낮잠을. 점심만 먹고 나면 눈이 자꾸 감겨서 커피를 찾게 돼요. 그런데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밤에 2시간은 더 뒤척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점심 이후 졸릴 때는 커피 대신 20분 낮잠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회복되고 집중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커피를 마시면 잠깐은 개운하지만 오후에 집중력 저하와 야간 불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수면이 회복됩니다. 회사에서 눈 감고 있으면 게으르다는 소리 들어요. 직장인 6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은 오후에 카페인을 무한대로 채우는 사람이지 20분 낮잠으로 두뇌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의 일부 기업은 사내 낮잠실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점심 이후 낮잠을 뇌 건강 복지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커피를 권하고 술을 권하는 조직 문화 대신 낮잠과 휴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내 잠을 너무 몰아세웠어요. 5시간 잤으면 됐지 왜 더 자냐고.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자체가 치유더라고요. 수면은 절대 시간보다도 기회와 환경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허락하는 것으로 수면 회복을 시작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